지난 주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충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빗줄기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성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차례로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홍주읍성 명소화 작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화 클러스터가 아리백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단지에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19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충남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 충남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부여와 논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나머지 충남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난 토요일 밤 9시부터 8일 오후 1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논산이 195mm로 가장 많았고 부여와 보령이 각각 185mm와 170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산과 당진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충남에서는 8일 정오 기준 도로 침수와 옹벽 붕괴, 농경지 침수 등 모두 104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옹벽이 붕괴했거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충남 지역의 주민 78명은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논산에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 125곳의 주민 23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충남 전역에 평균 120mm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네, 충남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8일 새벽 1시 30분 비상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습니다. 이어서 산책로와 서열교 등 침수가 우려되는 35곳을 통제했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지구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약 510곳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10일까지 충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지역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책로와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수 있다며 출입을 금지하고 도로가 미끄럽고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홍성군의 경우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로 인구와 각종 기반시설이 몰리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충남방송에서는 홍성 원도심 황폐화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과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기획보도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홍주읍성 명소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군이 추진하는 원도심 역사문화관광지 조성의 핵심은 홍주읍성. 조선 초 축조돼 충남 서해안 국방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운동, 의병항쟁 등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7km에 달하는 성곽과 구조물 등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 본격적인 명소화 작업은 민선 8기 들어서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읍성 복원과 정비를 오는 2032년까지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4대문 가운데 3개가 복원된 상황. 2012년 남문 이후 12년 만에 북문이 복원돼 오는 22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축구장 15개 크기 가운데 대략 40% 정도가 복원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동남측 성곽 정비 공사 111m를 완료해서 멸실된 성곽 복원 정비에 마침표를 찍고
객사 향청 복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성곽의 원형 회복과 성내 경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주읍성은 인근 서산 해미읍성 등과 달리 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복원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도시와 틀리게 우리 원도심에는 그 읍성이라는 그 문화재가 있습니다. 읍성만 복원하면 그 주변의 상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점포가 많이 지금 늘고 있는데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는 10월 홍성역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입니다. 개통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많이 올 텐데 사실 원도심에는 그분들이 잠깐 머물고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읍성을 잘 복원하고 잘 좀 뭔가 좀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읍성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예산. 홍성군은 우선 국비 투입의 필수 근거인 문화유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발굴 조사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도 공조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확보된 홍주읍성 복원정비 예산은 북동측 성곽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246억 원이고 내년 예산 확보 계획은 동남측 성곽 복원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은 오는 22일 홍주천년 문화체험관 문을 열고 홍주읍성과 연계 운영해 역사문화관광지 조성에 첫 발을 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예산 삽교 일원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화 클러스터를 아리백 산업단지로 만듭니다. 충남도는 8일 도청에서 예산군과 한국서부발전, 충남개발공사 등과 아리백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27년까지 870억 원을 투입해 내포 농생명 융복화 클러스터 유휴부지 등에 42메가와트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예산지역 주택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41%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사업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부여군에 설치한 채집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은 빨간 집 모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발견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직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야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인 2025년 감성 꿈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단 황주연 장학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감성 꿈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감성 꿈틀 사업은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공동체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용자 참여 디자인, 단위 학교 정보 나눔 자리, 설계 시공, 사후 관리 홍보 등 4가지 주요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교육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 단계에서는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 정보 나눔 자리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건강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공사 후에는 사용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도 감성 꿈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걸까요? 네, 사업 신청은 인공지능 휴게 공간, 융합 예술 공간 등 13가지 공간 중 필요한 공간을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7월 10일까지 신청학교의 공모를 받아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단이 협력하여 20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학교당 시설비, 기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으로 6억 내외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네, 감성 꿈틀 사업이 그동안의 추진 성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감성 꿈틀 사업을 통해 2024년 7월 현재 106교의 공간을 개선하였고 16교는 설계 시공 중입니다. 이를 위해 총 622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은데요. 논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집보다 학교가 좋다거나 방학에도 학교에 나오고 싶다는 등의 반응들이 있었고요. 천안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학교 공간에 반영되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 선정부터 설계 시공까지 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미래형 학습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주연 장학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시의회 민주당 의원 7명이 의장단 구성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8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해 당진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장직은 전반기 의장직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양보해 상생과 협치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진시의회의 경우 이번처럼 여야 의원 수가 같을 때는 의장직을 전 후반기 번갈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군이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홍성군은 반려동물 헬스테크 인증센터 건립 사업과 홍성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활성화 사업, 농촌도시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홍성군은 반려동물 헬스테크 제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을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성 지역 내 도농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이 9월까지 노숙인 현장 순찰을 실시합니다. 홍성군은 노숙인 주요 활동 지역인 광천역과 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야간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장마 기간 집중호우에 취약한 교각 아래 거주자와 만성질환자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순찰 중 발견된 노숙인에게는 임시거처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산경찰서가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예천동 호수공원과 서령상가, 서산종합사회복지관 등 8곳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자체와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이틀간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충남 전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12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2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건은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충남 전역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상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외래생물과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은 국립생태원 이수인 박사가 진행했으며 외래생물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돼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생물로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훼손 등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충남도는 안전 부조리로 인한 재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마을 5,900여 곳의 대피소를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 계획 등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대피소 위치를 충남 재난안전 포털에 공개하고 전담 대피 차량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